나누면 돼. 나머지 공을 할게.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다고 영상을 찍고 있거든. 자, 다시 한번 할게. 주기표 다시 한번 할게. 뭐 줄일까? 원자 양 순서로 쓴 게 아니라 원자 번호 순으로 썼던 거지. 모질리 맞아요? 자, 맨 위에 뭐 있었어? 이게 수소가 있었지. 네. 그다음 밑에 뭐야? 뭐야? 맥주. 그러지? 그다음 뭐지? 뭐지? 죽인네 안 외웠잖아. 나트륨. 그다음 칼슘. 그렇지. 칼륨 잡아줘야 돼. 그다음 요거 칼슘. 요 밑에 원래 하나 더 있는데 내가 하나 더 빼먹은 거야. 바륨. 요 위에 오케이. 원자 번호 순서 다 알죠? 요게 1번, 요게 3번, 4번 이해됐지? 그 다음 우리 여기 10개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한참 떨어져 있어. 여기에 스칸디움, 타이타늄, 바나디움, 크롬, 망간, 아이런, 니켈, 코발트, 카파, 징크가 여기 다 있어요. 10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게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 위에 있었어. 요게 붕소 맞아? B가 붕소 맞죠? 그 다음 요거 알루미늄, 여기에 규소, 탄소. 안 외웠어? 질소, 인, 산소, 황, 염소, 플로린, 요 밑에 브로민, 요 밑에 아이오딘, 그 다음 헬륨, 네온, 알곤까지 잡아줘야지. 눈 동글동글 뜨고 있다. 최소한 여기까지 외우라고 했어. 수헬, 리베붕탄, 뭐 질산플레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쓰레기로 되는 지름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절대 안 돼. 꼭 순서 잡아주고. 자, 그랬을 때, 자, 요걸 뭐라고 했어? 가로줄보다는 세로줄이 더 중요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체외각 전자가 하나는 1족 원소라고 그랬고, 얘는 체외각 전자가 몇 개? 2개에서 2족 원소라고 그랬고, 이해됐어? 그럼 얘는 체외각 전자가 몇 개였어? 3개짜리였지. 그래서 이거를 3족 원소라고 하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이걸 13족이라고 읽어야 했어요. 왜냐면 여기 10개가 있으니까. 3족은 이게 3족이야. 3족 원소가 여기고 여기가 12족 원소까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13족이야. 이해됐어? 자꾸 틀리니까 조심해야 돼. 요거는 몇 족? 14족 원소. 얘는 15족, 얘가 16족, 이게 17족 원소고, 이게 18족 원소야.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가장 핵심은 우리가 하나씩 잡아야 돼. 얘가 전자 배치로 굉장히 안전했던 거 아세요? 맞아? 그래서 이 18족 원소는 전자 배치가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 얘를 화학적 활성이 없다고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해요. 화학적 활성이 없다. 비활성 기체라고 해. 그러면서 얘네들은 이래서 지네끼리 결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18쪽을 또 다른 말로 단 홀로 있는 원자이면서 화학적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단원자 분자라고 해요. 이 18조. 이래서 비활성 기체는 그 다음 하나 잡을게. 오늘은 뭐냐면 이 원리는 저번 시간에 했고 이제 특징을 좀 갈게. 그 중에서 1족 원소예요. 족이라는 뜻은 뭐였지?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어땠다? 비슷했다. 기억나? 기억나? 이런 여병 나 지금 뭐하고 있냐? 이래서 족이라는 얘기는 얘는 3번이고 얘는 몇 번이야? 11번이기 때문에 2개 하나지. 요거 11번 2개 8개 하나지. 따라서 우리가 족속이라고 얘는 족이라는 거는 체외각 전자 수가 어때서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그 중에서 요 1족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요거 나눴을 때 요거 뚝 나눠서 이거 빼라고 했지. 요거 이렇게. 그죠?
여기를 뭐라고 그랬어? 이것들은 전부 다 금속 원소다. 이것들은 주로 비금속 원소다. 그래서 일족 중에서도 이래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리튬, 나트륨, 칼륨, 여기 루비디움, 세슘이 있어요. 요거까지 전부 다 뭐야? 같은 성질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면 일족 원소를, 그 일족 원소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수소 제외한 이거를 우리는 알칼리 금속 쪽이라고 해요. 요 일족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래서 그래서 요 일족 원소의 특징을 좀 가자고. 이래서 일족 원소의 특징, 이 알칼리 금속의 특징을 외워야지 어떻게 처음 보는 거 그잖아. 이래서 쭉 쓸 때 제일 첫 번째 특징, 이 알칼리 금속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은 체화각 전체가 몇 개지? 결국은 하나지. 아니 생각 중이었어요. 지금 버퍼링이에요? 체외각 전체가 하나라고 하니까 지금 머리가 안 들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체외각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안정화되려면 전자 몇 개를 버려? 이온될 때 무조건 한 개만 버리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온이 되면 무조건 몇 가이 이온밖에 안 돼. 플러스 1가 이온밖에 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플러스 2가 되는 이유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두 번째 특징, 이 알칼리 금속의 가만히 두 번째 특징은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잘 생각을 해봐요. 이 녀석의 반응성이 나오거든. 이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을 잘 보면 전자를 지금 뭐 하려고 그러지? 이온될 때 전자를 뭐 하려고 하지? 버리려고 하는 거죠. 안정화될 때. 맞아요? 이렇게 전자를 버리는 반응성. 이래서 이 반응성은 뭐야? 전자를 잃는 것. 그렇지. 이때 반응성은 전자를 잃는 반응성이에요. 이해됐어요? 전자를 잃는 반응성이야. 이때 전자를 이렇게 잃는 거를 뭐라 그래? 공식적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전자를 잃는다?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 그래? 이거를 산화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은 바로 뭐야? 전자를 잃는 산화 경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전자를 쉽게 잘 버리겠냐야. 알칼리 금속은 지금 누군데? 리튬, 나트륨, 칼륨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누가 더 쉽게 버릴까?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닌가? 그랬을 때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어떻다? 누가 더 산화 경향이 클까? 누가 더 전자를 빨리 버리려고 할까? 잘 생각해봐. 그냥 막 생각하지 말고 이걸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면 짜증이 나. 생각을 해봐. 핵이 있어. 껍질이 있는 데서 하나 나가야 돼. 맞아? 나트륨은 껍질이 세 번째 나가는 거야. 칼륨은 껍질이 하나 떨어지는 거야. 어떤 게 편할까? 몸집이 크면 몸집이 크면 저쪽에 있는 하나 살덩어리 하나 나가도 신경 쓰지 않으세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이해했어요? 마찬가지야. 그러면 당연히 리튬보다는 칼륨에서 전자 하나 떨어지면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야. 즉 전자가 굉장히 잘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리튬, 나트륨, 칼륨 손으로 갈수록 이해됐어요? 전자를 뭐한다? 그만큼 이쪽으로 갈수록 칼륨 손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뭐하더라? 반응성이 커집니다. 이게 특징이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이런 금속 이온들은 주로 무슨 반응을 하지? 중학교 때 배웠는데 중학교 때 이 금속 이온들 대부분 무슨 반응을 띠지? 알칼리 금속
나트륨. 이 녀석들 이온이면 무슨 반응을 하지? 우리 불꽃 반응을 할 수 있잖아. 무슨 원소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렇게 불꽃 반응을 하게 하면 리튬 이온 같은 게 무슨 색일까? 주로 이게 붉은색 아이가. 맞아? 나트륨이 무슨 색이야? 이건 노란색 많이 나오잖아. 맞아? 칼륨은 무슨 색일까? 칼륨은 보라색. 뭐 이렇게. 맞아? 이온도 이렇게 썼던 거 아닌가? 불꽃반응? 원소도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 다음 네 번째. 이게 핵심이거든. 이 네 번째가 중요해요. 이 알칼리 금속의 가장 큰 특징은 뭐한다? 물과 그냥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 물과 그냥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격렬히 반응해서 무슨 기체 발생? 잊어보면 안 돼.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알칼리 금속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금속이 위대야 이거는. 자,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자, 대표적인 예가 나트륨이라는 금속이 있다고 치자. 소금이 아니야 이거는. 소금은 NaCl이고 소금을 이루고 있는 Na는 플러스라는 양이온이야. 이게 양이온이나 금속이야. 금속. 나트륨이라는 금속 덩어리입니다. 지금 이거는 원자 상태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요거를 물에 넣잖아. 그러면 얘가 격렬히 반응해요. 격렬히 반응해서 뭐가 되냐면 NaOH가 되고 그다음 H2가 생기거든.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랬을 때 요게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요게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쓰는 거야. 방식을. 자, 알칼리 금속이라는 게 칼륨도 마찬가지고 리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알칼리 금속들은 물에 직접 닿으면 열이 나요. 그러면서 이런 게 만들어져. 이래서 그랬을 때 수소기체는 생기는 거고, 이럴 때 나온 요거 읽을 때 뭐라고 읽어? 지집에 OH가 뭐였지? 네. 뭐였지? 나 저번 시간에 쌌잖아. 무슨 이온? 네? 무슨 이온? 뭐지? 뭐지? 이런 지게 수산화. 그렇지. 수산화나트륨이야. 이 수산화나트륨은 OH가 붙었잖아. 이게 대표적인 무슨 성이야? 염기성 물질이에요. 이 염기성이라는 게 뭐냐면, 염기성은 여러분 몸에 좋을까? 좋지 않아요. 이 염기성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요 수산화나트륨 이거를 물에 녹인 거를, 맞아?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이걸 양제물이라고 해요. 그 양제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목구멍이 타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몸을 이루는 거 이거 근육 다 단백질 아니야? 이해돼요? 이게 녹아요. 그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양제물을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목이 여기 다 녹아서 여러분 타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돼서 실제로 여러분들 피부 조직이 녹는 거예요. 식도가.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몸에 들어오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토해요. 꽉 하고. 그래서 밤새 토합니다. 그래서 배 아파서 죽어요. 결국은 이게 염기성 물질이야. 이 염기성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고. 이거를 알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리튬도 똑같아. 그러면 이게 왜 시험 문제에 나오느냐? 이게 자기가 나오는 거는, 그러면 이 염기성 물질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했냐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잖아. 이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먹어봐야 알아? 침만 나면 산, 목구멍이 타들어갈 거야. 연기할 거야? 꼭 먹어봐야 알아?
먹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 뭐였었지? 지시야. 인디케이터라고 어떤 약품을 타서 얘가 색깔 변화를 가지고 아 얘는 산성에서 이런 색을 띠니까 얘는 산성 물질인가 보다 하는 것들. 처음 들어봐요? 미쳤어요. 이걸 지시약이라고 그래. 인디케이터 먹어보지 않고 이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중성인지 알 수 있게 색깔 변화로 보여주는 걸 지시약이라고 그래. 그랬을 때 그 지시약 중에서 페놀프탈레인이라는 물질이 있어. 이 페놀프탈레인을 우리가 약자로 PP라고 써. 과거분사 아니야? 페놀프탈레인의 약자야. 요게 염기성일 때는 이 약 물질이 들어가면 산성에서도 무색이야. 중성에서도 무색이야. 유일하게 염기성일 때 뭘로 바뀌어? 얘가 붉은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먹어보지도 않고 아 얘는 염기성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이게 왜 시험 문제 나올까? 이 4번은 자주. 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이거거든. 여기에 수조 물이 있어요. 여기에 수조 물이야. 여기에 물이야. 여기에 내가 뭘 떨어뜨리냐면 이 물이야. 여기에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렸어요. 약을. 그럼 이 물은 무슨 색이야? 붉은색? 아니야. 물은 뭐야? 먹으면 신맛 나? 물 먹으면 신맛 나? 뭐 쓴맛 나요? 아니죠. 중성이야. 그래서 원래는 이것 자체가 무슨 색이야? 페놀프탈레인 타도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색 투명합니다. 이해됐니? 여기에 내가 뭘 떨어뜨렸어? 나트륨 금속을 떨어뜨릴게요. 그래서 그 나트륨 금속을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면 안 돼. 큰일 나네. 이거 많이 떨어뜨리면 이거 폭발한다 이거네. 예?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조금만 조금만 떨어뜨려. 그러면 얘가 물에 닿자마자 하면서 격렬히 반응해요. 위에서. 그리고 나서 이게 격렬히 반응하면서 어떻게 돼? 여기가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돼? 나중에 가서는 뻘겋게 물이 바뀌어요. 붉은색으로 변해요. 이 무색이. 그러면 내가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는 거지. 이해했어? 알칼리 금속 나트륨을 요 물에다가 떨어뜨렸을 때, 이해됐어? 떨어뜨렸을 때, 그리고 붉은색으로 변한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을 다음 보기 중 모두 고르시오야. 그랬을 때 기억. 제일 첫 번째. 물 위에서 질환이네. 그죠? 그러면, 이놈아 나트륨 밀도하고, 이놈의 물의 밀도를 봤을 때, 물의 밀도가 크니까 나트륨이 밀도가 작으니까 위에서 질환했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니은 뭐? 이래서 수소기체가 당연히 생길 거래. 이래서 디귿번 아니다. 디귿번 이놈아는 나중에 가서는 염기성 용액으로 변했대.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기억, 2번 니은, 3번 디귿, 4번 기억 니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내신 문제가 나온다. 이해서? 그럼 뭐가 맞을까? 선생님, 그죠? 그죠? 격렬히 반응하니까 위에서 질환하는 거지 밀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잖아. 이거 틀린 거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 격렬히 일어나도
만약에 나트륨의 밀도가 더 크면 물보다 더 무거우면 어떻게 돼서 물 속에서 지나갈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물 위에서 난리 쳤다는 얘기는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거 맞아. 이해됐어요? 그럼 당연히 수소기체 생기는 게 아니라 당연하겠죠. 이게 함정이었어. 이게 함정이었다고. 잘 봐야 돼. 선생님, 물과 격렬히 반응하면 염기성 물질이 되고 수소기체 발생한다면서요. 무슨 말 이해됐어? 그럼 당연히 수소기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가르쳐줘서 너한테 외우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거죠. 내가 문제를 잘 봤어야죠. 이 실험으로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수소기체인지 아닌지를 네가 확인한 적이 있어 없어? 확인한 적이 없어요. 네가 화학 발생으로 격렬히 반응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할 거라는 거는 외운 거지 이 실험으로서 네가 확인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짜증나는 문제야. 다 알면서도. 이해했어? 그 다음 나중에 액성은 염기성으로 변한다. 이거 맞아 안 맞아? 알 수 있죠. 이 실험에서 아까 뭐 했는데 페놀프탈레이라는 용액이 무색에서 무슨 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붉은색. 이거는 뭐야? 지시학이 읽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야. 이런 게 함정이라는 얘기야.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이 실험으로서 알 수 있는 사실. 이걸 외우는 거야. 그러면 이 수소기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려면 뭐 했어야 돼? 이 수소기체가 뭔지 실험을 하려고 했으면 이 실험을 하면서 동시에 뭐 했어야 되는 거야? 그래, 그 기체를 포집을 했어야 돼. 이거 발광하면서 여기서 뚜껑을 이렇게 씌우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뭔지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기체를 이해됐어? 이 기체를 포집을 해서 이해됐어? 여기를 이 기체를 내가 성냥불을 댔더니 퍽 소리 났대. 퍽 소리가 난다. 이해됐어? 이거 내 얘기는 성냥불을 갖다가 불을 붙였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퍽 하고 뭐 했다는 얘기야? 폭발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퍽 소리가 났다는 소리에서 이 기체를 따로 네가 모아서 성냥불에 불을 붙였을 때 퍽 소리가 나면서 폭발한다 라고 했으면 얘는 수소기체가 맞아요. 이렇게 되면 수소기체는 스스로 폭발할 수 있는 가연성 기체라고 해요. 이거를 스스로 불이 날 수 있는 가연성 기체가 맞아. 이해됐어? 그 퍽 소리 나면 수소기체가 맞아요. 이 방법까지 했으면 이서 먼지 나오는 이게 수소기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될 거야. 근데 이건 그 실험은 포함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했어. 눈에 보이는 격렬히 반응하는 것과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변하는 것 이것만 알고 있는 거거든. 다른 기체는 묻지는 않았다니.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 볼 때 퍽 소리 나면 이해를 해. 퍽 소리가 나면 수소기체가 폭발했고 이걸 이해하는데 그럼 산소기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산소기체는 만약 이 기체가 뭔지 모르잖아. 그럼 산소기체는 뭐 이게 기체를 확인하는 건 뭘까 그러면 거꾸로 성냥불 꺼진 성냥불을 집어넣는데 다시 활활 타는데 이해됐어? 그러면 산소가 있다는 게 확인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무슨 소리지? 왜? 산소로 뭔가를 뭐 하니까 타는 걸 도와주는 무슨 성 기체라고 그래? 이거를 조연성 기체라고 해요. 뭔가 연소를 내면. 그래서 이 산소 기체가 확인하는 건 이거하고 좀 틀려. 이것도 상식이야. 잘 틀리더라고. 꺼져가는 불씨를 넣었더니 이래서 더 갑자기 활발하게 탄대. 그럼 산소가 없다게 탄다. 산소가 없다가 뭐 했어? 산소가 많으니까 활발 탄다. 이해됐어? 이거면 그러면 얘는 산소기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성냥불을 갖다 댔다 퍽 쏘려했다 폭발했다. 이거는 수소기체인 거고 이것도 기본 상식이야.
이해돼서? 그래서 네 번째 특징까지 잡아주셔야 돼. 이해됐어? 지워도 돼? 이거 지워도 돼? 네. 불꽃반을 썼지? 네. 그럼 또 다섯 번째 특징.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있다. 네 번째 특징 중요하고요. 그 다음 또 다섯 번째 특징이 많아. 실제로 이거보다 더 많은데 이래서 그 중에 간단한 것만 할게. 그 다음 다섯 번째 특징도 잘 나와요. 요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알칼리 감속의 은백색 광택이 뭐한다? 사라진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은백색 광택이 사라진다. 대부분 금속들은 이렇게 단면을 자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짝반짝한 은백색을 떼요. 가끔 이런 걸 어디서 보다고 니네가 이제 그 철도 마찬가지고 철도 이렇게 분질러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 그치? 이걸 어디 가서 봐. 철 용접하는 데 이런 거 본 적 없지. 그리고 갈 일도 없고, 그지? 칼날 부러뜨려 봤는지? 가닥칼? 가닥칼도 안 부러뜨려 봤어. 그 틈새 있는 걸로? 칼 안 쓰니? 그렇구나. 미안해. 주방에 대부분 칼 같은 거 부러지거나 한 적도 없지. 쓰신 적이 없으니까. 오늘 가서 드리세요. 엄마 나 칼 줘봐. 이거 금속인데 우리 선생님이 이 금속의 단면은 은백색이래.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그래서 칼을 보고 막 끈질러 보세요. 그럼 엄마한테 직사게 맞아요. 이해되세요? 대부분 이런 금속들의 단면은 이렇게 은백색 광택을 띠는데 반짝반짝한 반색인데 요걸 자르자마자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물러요. 그래서 이 커터콜로 잘리거든. 이게 자르고 나면 이게 싹 그러면 오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이걸 옆에서 이렇게 보잖아. 그럼 금방이에요. 어디가 잘려요? 어? 금속 자체가 잘려요. 나트륨 금속이. 나트륨 금속이나 이런 리튬, 나트륨, 칼륨이라는 이런 알칼리 금속은 단단한 금속이 아니야. 그래서 약간 말랑말랑한 금속이라고 보면 돼. 무른 금속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커터칼로 하면 커터칼이 오히려 더 단단해서 이렇게 하면 이 나트륨 금속 덩어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 그 떨어져 나간 단면을 이렇게 보면 반짝반짝해. 그래서 이 반짝반짝한 표면으로 봐서는 이게 나트륨인지 이게 칼륨인지 몰라요. 이래서 근데 이걸 딱 반짝반짝하던 놈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태눈깔 흐려지듯이 무슨 흰색 투명한 무슨 막이 생기면서 이 반짝거림이 살짝 없어져요. 그걸 우리는 은백색 광택이 사라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뭔지 모르지만 이 나트륨 금속이 이해됐어? 뭔가에 의해서 뭔가 변했기 때문에 뭐가 변한 거 아니야 이게? 그잖아요. 그 광택이 반짝반짝했으면 영원히 반짝반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싹 맛이 가는 거야. 투명하면서도. 그게 바로 요건데 이게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우리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 없어? 공기 중에 산소 많잖아. 이 나트륨이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뭐가 돼? 이거 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뭐냐면 산화나트륨 금속에 산소가 달라붙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게 뭐야? 이게 녹쓰는 겁니다. 철이 녹쓰는 것처럼 요 금속도 녹쓴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근데 그 반응이 굉장히 어떻다? 빠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순식간에 녹쓰는 게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철 같은 건 녹으면 빨개지지만 얘네들은 빨개지진 않아. 그냥 투명하면서 무슨 막처럼 휙 하고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런 것도 잘 안 보여요. 이게 결국은 녹쓰는 거야. 특징은 뭐냐면 이런 금속들은 이해됐어? 나트륨 금속이니까 말 그대로 금속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전기를 통할까 안 통할까? 전기를 잘 통합니다. 근데 그게 녹이 슬잖아? 그럼 얘는 전기 통해 안 통해?
녹이 있으면 전기를 안 통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야. 이해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어떠한 나트륨 덩어리에는 금속이 있어요. 이렇게. 이 나트륨 금속을 양쪽 면을 커터칼로 뚝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단면 아니야? 이렇게? 이해됐지? 여기가 단면이지? 여기에 전기를 이렇게 걸었어. 전기를 걸고 전류계를 갖다 놨어. 이렇게. 이래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그놈의 전류의 세계를 측정해 본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이 전체는 전류계야. 이게 전류계야. 이래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전기를 잘 흘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전류의 세계가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 양쪽 면을 내가 커팅했다고 그랬잖아요, 얘를. 그럼 처음에는 이해됐어? 녹이 안스럽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해요. 이쪽하고 이해됐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표면이 어떻게 돼? 표면이 녹슬면 이해됐어? 얘가 전기를 서로 안 통하니까 여기 안에서 전류세가 더 이상 안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때 상태는 바로 어떤 상태야? 이 알칼리 금속이 산화된 이 상태고 전기가 흐르는 이 상태는 지금 무슨 상태야? 나트륨이 지금 금속 상태로 있는 상태야. 그 상태가 틀려. 이해했어요? 이런 거 2개 정도는 잡아주셔야 돼. 그 중에서 4번이 제일 중요해. 알칼리 금속의 가장 큰 특징이야? 그럼 5번째, 6번째. 알칼리 금속의 6번째 특징은 그럼 잘 봐봐. 얘네들을 그럼 보관할 때 어디다 보관하겠어? 얘네들 그럼 알칼리 금속을 어디다 잘 보관해야 될 거 아니야? 오랫동안 써먹으려면. 그럼 어디다 보관해야 되겠어? 산소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물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물과 산소가 없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야. 어디일까? 밀폐. 그렇지. 밀폐용기겠죠. 그런데 그 밀폐도 진공이어야 되겠죠. 락앤락 진공용기 만들 수 있기 쉬워? 어렵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어디다 집어넣어? 그래서 석유에 집어넣습니다. 석유는 어디? 벤젠이야. 이건 액체거든? 이건 액체야. 그래서 요거를 병에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당겨져요. 이게 이제 나트륨 금속이고 이 옆에 뭐야? 석유야. 또는 벤젠이야. 벤젠 같은 경우는 석유 같은 물은 아니죠. 액체는 맞는데 물은 아니야. 기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 기름 액체는 액체지만 이게 물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은 차단되죠. 그다음 바깥에 있는 공기도 얘가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속에 있으니까 여기 바깥에 있는 산소도 차단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렇게 기름이나 벤젠을 담고 있습니다. 뭘 차단하기 위해서? 물과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끔 이래서 기름을 꺼내서 이걸 쓰기 때문에 니네 학교에서 나와 이거 실험할 수도 있어. 이게 꺼내니까 석유나 이런 벤젠들은 혹시 물에 석유방울 이렇게 한번 떨어뜨려 본 적 있어? 기름 같은 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위에 뜨지? 그러면서 얇은 막이 생겨. 근데 멀리서 보면 기름띠 무지개색이 보여요. 그 얇은 막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서 일부 꺼내면 어떻게 될까? 얘도 실험을 하면서 나중에 경련이 가라고 끝나고 나면 약간 기름띠가 여기서 이 기름띠가 여기서 살짝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게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 그러면 나트륨이 밑에 있어야 되지. 뜨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그러면 뭐도 나올 수 있어. 아, 이때 사용되는 석유나 벤젠은 나트륨보다 뭐 해야 돼? 가볍지. 나트륨의 밀도가 더 크니까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 갖고 장난치면 틀리면 안 되지. 이게 수능 문제야. 이해됐어? 굿도 끝났어. 그러니까 석유나 벤젠 속에 보관하는 이유는
바깥에 있는 산소 차단이요. 물은 안에니까 가라앉아 있어야 되는 거. 이해됐어요? 이게 특징 알칼리 금속의 6가지 특징은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정리됐어? 네. 오케이. 이거 끝내고 5분 쉬었다가 바로 다시 다음 거 할게요. 누굴 거 할 겁니다. 신발쪽 빼고 바로 이거 끝냈어. 그럼 누가 나올까? 원래 이것도 해야 되겠지? 몰라도 좋아. 그러면 대부분의 금속들은 이해됐어? 대부분의 금속들은 어떻게 되겠어? 비슷한 성질을 가져요. 대신 얘네들은 워낙 반응성이 큰 거죠. 최각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만 던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극단적인 반응이야. 그럼 얘네들은 몇 개가 떨어져야 돼? 2개를 떨어져야 되겠지. 쉽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비슷한 전체 알칼리 금속하고는 거의 비슷한데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이제 이게 그 특징이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알칼리 금속이라는 말 뜻은 이 알칼리가 뭐라는 뜻이야? 무슨 성? 염기성. 그래서 물하고 만나서 염기성 물질이 되는 금속, 이거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금속들은 물하고 반응하면 혹시 알칼리 약간 염기성을 띠는 걸까요? 그건 맞아요. 주로 이런 것들은 이해됐어? 이런 것들은 금속 같은 경우는 물과 반응을 하긴 해. 얘는 격렬한 거고 얘는 천천히 일어날 뿐이야. 그리고 금속들은 물하고 반응하면 대부분 염기성이 되는 것 맞습니다. 이해했어요? 근데 염기성이 얘네들은 극단적으로 뛰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서? 그럼 요 논석의 반대쪽은 뭐야? 요거 중에서 격렬할 수밖에 없는 놈. 또 누구? 그렇죠. 요건 아니고 요거죠. 이해했어? 여기 이해했어요? 그래서 17조 원석 대비되게 가장 대비된 거 2개가 나오는 거야. 이해했어요? 네. 지워도 되겠어요? 네. 5분 쉬었다가 다시 올게요. 그거 봐, 다 써놓고 안 외웠어? 이 집에 이거 누가 이걸 다 외우래? 내 것만 외우라고 그랬잖아. 이거 108개를 다 외우래. 이거 108개 외우는 거 나도 못 외워. 그게 그 중에서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금속의 특징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 전자배치 나오면서 쭉 나와서 이게 알칼리 금속이지. 이해했지? 42조. 알칼리 금속 특징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게 할로겐 제거죠. 이것까지 해야지 우리가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화학계라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네. 화학계라고 왜냐면 주기율표를 알아야지 화학계라고 하지. 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가지? 알칼리 금속 특징 이해했어요? 네. 굿. 5분 쉬었다가 이제 할로겐 제거 할게요. 여기 편의점 문 닫았네? 차가 들이받았대. 어디 편의점 있어요? 여기 편의점 문 닫았대. 우와. 차가 들이받았나봐. 편의점 여기 말고 또 없어? 앞에 CU. 어디 있어? CU인가? 아니 그 뭐지? 아, 봤어, 선생님. 이거 정리하고 있어. 금방 볼게.
이거는 꼭 선생님한테 못 떠났었어, 네가? 네? 못 떠났었어, 네가? 제가요? 응. 아니요. 뭘 누가 떠나줬지? 이거? 아니, 아무도 안 왔는데. 나를 위해서 못 떠나서 감동인데? 아까 내가 못 떠났나? 아빠한테 있었던 거. 아, 그래? 네. 나 감동받을 뻔했잖아. 깜짝 놀라고.